이 시간에도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좀 흥미롭다. 무슨 일인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무슨 일이라. 핸드폰으로 밖에서 하는 거라. 두서가 좀 없지만 일단 한번 들어봐줘. 새해고해서 집에 내려갔다가 예전에 동네에 자주 이용하던 목욕탕이 있어서 추억 삼아 가봤거든. 갔는데 역시나 오래전에 문 닫은 곳이라 입구가 철조망으로 잠겨 있더라. 다행히 어렸을 때 이용하던 개구멍이 있어서 잠입 성공. 녹슨 거 말고는 특별한 점 없이 예전 그대로였음. 추억에 젖으며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본격적으로 탕 안에 구경을 하는데 대체 개구멍을 왜 이용하는데? 보고 있어. 목욕탕 안에 이상한 게 있다. 일단 사진 보낼게. 미친 이게 뭔데? 다들 목욕탕에 대한 환상 조금씩은 없나? 철없던 시절에. 와, 방금 이 한마디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이해됨. 미친 진짜 무섭네.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음. 막 움직이고 그럼. 보고 있어. 다른 각도 사진. 움직이진 않아. 무슨 놀이동산 같은데 아니냐? 애초에 저런 게 왜 탕에 있음? 구라 같은데 재밌으니까 그냥 보자. 아, 이거 그거 같은데. 서브 메카노포비아. 설명 좀. 설명 좀. 보고 있어. 가고 있어. 서브 메카노포비아라고 해외에서 반짝 유행하는 장르 있음. 깊은 바다나 좁고 어둡고 물에 잠긴 공간에서 드러나는 인공적인 조형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호러 장르인데 국내에서는 진짜 마이너함 심해공포증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인공적 느낌에 가깝다. 관련 사진 첨부함. 어후. 확실히 찝찝한 느낌이 비슷하네. 보고 있어. 무슨 유튜버나 영화 촬영장 아닌가? 저런 게 왜 있냐고. 가고 있어. 여기 어디냐? 나도 구경 가자. 여기 좀 둘러봤는데 그새 댓글 많이 달렸네. 다른 곳은 정상적인데 유독 저기만 이상한 괴물 모형 같은 게 있음. 여기. 어디가 정상이라는 거야? 혹시 작동되는 전기선 같은 거 있음? 전원 스위치나. 새벽에 활발하길래 봤는데 여기 엄청 신경 쓰이네. 새해부터 잠 다 잤다. 두꺼비 집 찾음. 한번 올려볼게. 불 들어왔다. 탕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괴물 소리. 나 지금 너무 무섭다. 손발이 떨린다. 캐비넷에 숨었다. 소리 계속 난다. 찾았다. 찾았다. 벌써 여기 게시판이 열린 지 시간이 꽤 지났군요. 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댓글도 올려두었고요. 1월 1일 해당 사건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일부 게시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니 읽어주세요. 해당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생기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1. 서브 메카노포비아 목욕탕 1월 1일 사건 괴물 모형 심령 스팟 심해공포증 관련 단어 언급 금지. 관리자도 해당 댓글 이후로는 관련 단어 절대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관련 사건 언급 시 관리자를 호출해주세요. 2. 1월 1일 이후로 해당 장소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분들과는 현재도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아직 연락이 안 된 분이 있다면 부디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회복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는 불의의 상황이라면 아래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2. 꿈에서 바다나 물가와 같이 물이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각몽을 익혀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응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3. 게시판 문화로 보고 있어를 보고 있어로 줄여서 사용합니다. 만약 게시판을 이용하다 가고 있어를 발견할 시 즉시 게시물을 끄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게시판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깨어났네? 당장은 약기운 때문에 말을 못할 거야. 다시 깨어났을 땐 말할 수 있어. 너랑 우리는 못 있어. 30분 뒤면 우리 아빠가 널 데리고 갈 거거든. 간단히 설명할게. 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편이 아니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꼭 내 말대로만 행동해. 너가 이 마을에서 나갈 수 있길 바라. 내 말대로만 행동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내 이름은 줄리엣이야. 너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내 기억을 좀 살펴봤어. 너가 어떤 상상을 하든 이곳은 내가 전에 지내던 상식과는 매우 다른 공간이야. 넌 외지인이야. 이 마을에서 지내다 보면 광장의 종이 친 후 흰 천막을 걸어놓고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 동그란 원을 그리는 날이 있어. 마치 내가 전에 지내던 세상의 보름달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말이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외지인임을 들킬 일은 없을 거야. 물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말이지. 일단 아빠가 오면 무조건 인사해. 팔을 활짝 펴고 너 자신을 꽉 끌어안아. 그게 우리의 인사법이야. 아빠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까딱하면 다시 팔을 풀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빠가 어떤 약을 줄 거야. 절대 거부하지 말고 먹어.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빠는 그것들과 같아. 완전히 같아. 나도 그것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 됐다. 그냥 순종적으로 행동해. 아빠는 참을성이 없어. 졸음이 밀려올 거야. 편안하게 잠이 들면 또 다른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될 거야.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너가 그곳에서 집거 생활을 하란 뜻은 아니야. 그 공간은 당분간 너의 집이 될 테고 밤에는 널 지켜줄 아주 안전한 공간이겠지만 낮에는 아니야. 해가 떠 있을 시간에는 나가 있어야만 해. 광장의 종이 울리고 나면 그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 이제부터 이 마을 주민들에게 너가 외지인임을 들키지 않아야만 해. 일단 누군가 내 이름을 묻는다면 무조건 제임스라고 답해. 내 전 이름은 잊어. 넌 이제부터 제임스야. 그리고 내가 알려준 인사법대로 너 자신을 꽉 끌어안아. 한 3초 정도.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지만 마을엔 좀 특이한 주민들이 있어. 너가 그들에게 인사법을 행한 이상 웬만하면 너를 그냥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이 있다면 이대로 행동해. 첫째, 한할머니가 너에게 잃어버린 손녀딸을 찾는다고 말을 건다면 할머님, 아이리시는 감자밭으로 갔어요. 라고 대답해. 만약 무시한다면 의식제는 당장 그날 밤 광장에서 열리게 될 거야. 둘째, 내가 일어난 공간 옆집에는 한 남자가 살아. 아마 내 또래처럼 보일 테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내가 전에 살던 시간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는 예의 없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깍듯하게 굴란 소리야. 마찬가지로 인사법을 행한 후 그의 저녁 식사 메뉴를 물어. 그가 오늘 저녁 메뉴는 토마토 치즈 샐러드예요. 라고 말한다면 참 좋은 식사 메뉴라 칭찬하며 즐거운 저녁 되세요. 라고 말해. 그는 널 좋은 이웃이라 생각할 거야. 혹여나 그의 저녁 메뉴가 소고기 스테이크라면 하하, 저도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받고 싶네요. 라고 말하고 그날 광장에 종이 치면 당신이 깨어난 공간 2층으로 올라가. 평소엔 올라가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어차피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워서 올라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2층으로 올라가서 숨죽이고 있어. 그날 밤은 잠이 들어선 안 돼. 그가 널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 찾으러 올 거야. 그는 당신이 외지인인 것을 알아차려 버렸을 테니까. 만약 당신이 마을을 지나다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면 먼저 다가가서 아이리시, 내 할머니가 널 찾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광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파란 천막의 상가가 보일 거야. 상가의 문을 2번 쿵쿵 두드리고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벤치에 앉아있어. 한 할아버지가 골목 쪽에서 나와서 내 눈에 사라질 정도로 멀리 간다면 다시 움직여도 괜찮아. 아이리시는 어려. 제일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내가 말했던 날이 올 거야. 광장에 모두가 모여 원을 그리는 날.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지 못해. 어차피 말해봤자 넌 이 마을에 온 이상 시간 개념이 점점 흐려졌어. 날짜 구분도 제대로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의식제라고 칭해. 난 항상 이 병원에서 일하기에 마을로 잘 가지 않지만 그날엔 날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그날은
나도 너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닐 테니 그날 종이 울리면 내가 깨어난 곳으로 돌아가. 최대한 빠르게 달려서 돌아가. 너가 만약 아이리시를 도와준 적이 있다면 아이는 원을 서투르게 그리며 내가 도망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줄 거야.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공간의 모습은 꽤나 역겨울 거야. 거울을 찾아. 작은 손거울이든 큰 전신거울이든 깨진 유리 조각이든 그냥 내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물체 아무거나 찾아. 무조건 있을 거야. 찾았다면 그 물건을 출시해. 뒤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아주 괴롭고 끔찍한 생각이 들든 절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 그럼 넌 내가 전에 존재하던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이. 만약 너무 늦어서 너가 거울을 찾기 전에 우리가 널 발견해버렸다면 미리 사과할게. 그날의 난 내가 아니니 날 원망하지 마. 아하, 괜찮아. 그렇게 겁먹은 눈으로 쳐다볼 필요 없어. 너 같은 존재들을 몇 번이고 만나오며 내가 얼마나 연구를 해왔는데? 내 말대로만 하면 안전할 거야. 내 작은 호이야. 너가 이 마을로 오게 된 건 내 탓도 있으니 어쨌든 곧 아빠가 올 것 같네. 내 말 잘 기억해두고 또 보지 않길 바라. ETNG의 성격 유형 검사는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ETNG의 성격 유형 검사는 설문자가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심도 깊게 이해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궁극적으로는 설문자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ETNG의 성격 유형 검사 시작하기. 설문자 정보 입력,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선택, 상세 주소 입력. 설문 시작. 검사에는 약 1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능하면 잘 모르겠음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편입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을 선호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오래 고민하는 편입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길을 걸을 때 중앙보다는 가장자리에서 걷는 편입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샤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모임에서 종종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때때로 전화기에 아무 알림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진동을 느끼고는 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남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누군가 바라보고 있으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압박을 받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잠들기 직전 찬바람이 몸을 훑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종종 어둠 속에서 특정한 도형이나 형상이 보입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닫힌 문을 보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종종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삶이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의 그림자에서 어색함을 느낍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공포나 절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잠든 적 없는 장소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집에 거울이 2개 이상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혼자입니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시선을 느낍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창밖에서 나를 쳐다보는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시하는 중입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두렵습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검사 완료. ETNG 성격 유형 검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아의 설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3분 28초 이내에 기아의 주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르다 공방입니다. 마크라메 매듭 공예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크라메 매듭 공예는 13세기경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매듭법이에요. 아랍어로는 배를 짜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지요. 별다른 도구 없이 오로지 손을 이용하여 매듭을 엮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흔히들 마크라메 매듭 공예는 고요함 속에서 단단함을 엮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쁜 일상과 고단한 시간 속에서 실을 엮어가며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에 잠시나마 나를 타독이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부디 마크라메 매듭 공예를 통해 치유의 작업과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작해볼 소품은 마크라메 걱정 인형이에요. 혹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실까요?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한 안타까움이 걱정 인형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걱정 인형은 세계의 여러 인형들 중에서 외모로만 치자면 크기도 가장 작은 뿐더러 얼굴 역시 그리 예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걱정 인형은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로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걱정 인형은 우리에게 걱정일랑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잠이나 자라고 속삭여줘요.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 듬직한 역할 덕분에 걱정 인형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한시라도 빨리 걱정 인형을 만나고 싶지요? 그 전에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걱정 인형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랍니다. 1. 걱정 인형 키트 안쪽에 보면 걱정 인형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과 설명서가 한부 동봉되어 있어요. 반드시 설명서에 적힌 내용대로 제작해 주셔야 반듯하고 예쁜 생각을 가진 걱정 인형이 탄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눈, 코, 입을 가장 나중에 그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 코, 입을 그리고 인형의 팔다리를 맞추기 위해 가위로 실을 자르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 합니다. 2. 인형을 완성하셨다면 어여쁜 이름을 붙여주세요. 인형에도 감정이 있어서 정성이 가득한 이름을 지어주면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귀찮음에 주변 사람 이름을 인형에 이름 붙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쉬었던 경우가 있어요. 3. 이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천 가방이나 나무 상자에 인형을 넣어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인형을 꺼내어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되어요. 잠깐 인형에서 시간을 주고 방을 나갔다 들어온 뒤 내 걱정은 땡땡 인형 이름 넣어주기 가져갔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최대한 안정적이고 확신의 어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형이 당신의 걱정을 거두어가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2 잠깐 인형에서 시간을 주고 방을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은 못해도 5분.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뇌를 토려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아직 살아있으시니 그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위의 과정에 익숙해지면 걱정 인형은 누구보다 든든한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다만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날 바로 걱정 인형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할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한 상황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신체 부위의 절단, 자결통,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출산, 이혼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 최악의 상황들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는 위의 문항만 지키셔도 충분히 걱정 없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겠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피치 못할 사정 또는 부주의로 위의 문항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 읽어주세요. 아랫부분부터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는 분명히 아니랍니다. 어느 날 걱정 인형이 나는 이 이상은 버틸 수 없어. 한계야라고 속삭일 때가 올 거예요. 그날부터 보관하던 작은 청, 가방이나 나무 상자에 인형을 뒤집어서 넣어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인형을 꺼내어 이렇게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되어요. 내 걱정은 전능하신 그분이 가져갔어. 내 걱정은 전능하신 그분이 가져갔어. 내 걱정은 전능하신 그분이 가져갔어. 최대한 안정적이고 확신의 어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형이 그분과 연결되어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일 거예요. 과정을 잘 반복하셨다면 보관하던 작은 천, 가방이나 나무 상자에 붉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시는 걸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눈, 코, 입이 지워진 채로 있을 인형은 일단 무시하고 해당 액체를 당신의 손에 묻혀 아랫부분에 잘 발라주세요. 다음 대처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통 참기, 비명치르지 않기, 눈 깜빡이지 않기, 신세 한탄하지 않기, 인상 쓰지 않기, 받아들이기, 전임 인형이 가져간 주도권을 질투하지 않기, 걱정 일랑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잠이나 자라고 속삭이기, 그분이 거두어 갈 때까지 기다리기, 반드시 때가 옵니다. 환영합니다. 9.16 특별 전시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의 안내를 맡게 된 도슨트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9.16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입장표 가격도 비싼데 뽕은 뽑아야죠. 안 그래요? 하하하.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소개는 슬슬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시회는 크게 3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골동품들을 볼 수 있는 유물관, 의식주와 9.16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관,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9.16를 주제로 전시한 예술품들이 모여있는 예술관으로 나뉘어져 있죠. 저희는 유물관을 시작으로 문화관을 지나 예술관으로 갈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유물관의 입구가 보이네요.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전시된 물건이 눈에 띌 텐데요. 그건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고 우선은 오른편에 있는 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몇몇 분들에겐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면서 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죠. 저희는 팔목에 있는 칩으로 시간을 보면 되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9.16는 그러지 못했기에 이렇게 생긴 시계를 팔목에 차고 다녔다고 해요. 시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실용성을 중시한 깔끔한 시계도 있고
여러 다른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자시계 또한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스마트폰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이른바 스마트워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복원하는데 성공한 시계를 기념품으로 드릴게요. 칩보다 훨씬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장식용으론 쓸만하실 겁니다. 하하하.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칩이 하는 일을 담당했던 물건이죠. 당시 9인류의 70%나 되는 사람들이 이 직사각형의 기계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투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칩의 과다 사용으로 문제가 많은데 잠시 칩을 내려놓고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시회 내에서 스마트폰을 잠시 대여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남성분 스마트폰을 너무 능숙하게 쓰시는데 혹시? 하하하, 농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있는 전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손에 꼽히는 가장 최악의 무기라고 하죠. 바로 총입니다. 총은 전쟁 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무기입니다. 반응하고 배리어를 펼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총알을 쏴버리죠. 종류 또한 다양해서 작은 크기는 숨기고 기습하기에도 유용했습니다. 그렇게 이 총이라는 무기가 낸 사상자는 무려 32명이나 됩니다. 32명의 숭고한 희생을 한 병사들에게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9.16를 95% 척살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단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살짝 처졌네요. 다음으론 문화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은 최근 학계를 뒤엎을 발견을 한 뒤로 한 가지 주제로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손님분들 중 절반이 이 문화관을 보려고 오신 걸 겁니다. 이번 문화관의 주제는 바로 잠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잠이라는 개념을 탐구했죠. 그러나 저희는 잠을 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던 중 드디어 그 정체를 밝혀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잠이라는 행위에 활용되던 물품들을 보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셨던 거기 남성분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요. 하하하. 너무 찔려하는 표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설마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처음은 간단하게 이 수면 안대라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두워야 제대로 잘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안대라는 걸 쓰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 또한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회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좋은 기념품들이 한가득. 그 다음으로는 무드 등입니다. 수면 안대와는 반대로 주변에 은은한 조명을 깔아주는데요. 또 이게 잠 자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방금 빛이 없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9.16 자체가 비합리적이니까 이런 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해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무드등도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름 빛이 은은하니 쓸만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대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직사각형의 프레임 위에 매트리스라는 이름의 스프링이 들어간 푹신한 패드가 올려져 있는 모양으로 이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잠이란 건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잠을 잔다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푹신한 데에서 자는 게 더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기념품으로 주기엔 좀 그렇고요. 한번 다 같이 누워봅시다. 한 명씩 천천히. 네, 그렇게 눕는 거예요. 거기 남성분은 이번에도 알려주지 않아도 정말 능숙하군요. 진짜 설마 아니죠? 하하하. 네, 눕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몰아가는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반응을 재밌게 하시니까 더 놀리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죠. 이번에는 예술관으로 떠날 차례입니다. 여기부터 조금 거리가 되니까 저를 잘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처음 볼 작품은 잠이란 작품입니다. 916가 썼었던 책을 보면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죽음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잠이 아닐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 작품을 만든 거장 일리아드 뉴 제너레이션은 전쟁에 직접 참가한 군인으로 아마도 9.16의 죽음, 아니 잠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일 거예요. 그 경험을 되살려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문화관에서 봤던 침대 위에 팔 다리가 각각 6개씩 달려있는 몸통에 머리 쪽은 피범벅으로 물들어져 있죠. 자세히 보면 관자놀이에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을 때 생기는 상처인데 왜 스스로에게 사용했을까요? 이 점이 아마 생각할 점입니다. 재료는 실제 9.16의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점이 상당히 특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거기 남성분, 아까부터 숨소리가 거치신데 괜찮으신가요? 물 좀 마시고 천천히 가라앉히다 오세요. 곧 끝이 다가오니까요. 다음으로 볼 작품은 공포라는 작품입니다. AK-47이라는 제품명이 붙어있는 총이 전시실 한 곳에 걸려져 있고 총구가 겨누는 곳에는 미간에 총알을 맞은 9.16 시체가 있죠. 시체 뒤에 있는 흰 벽에 총을 맞으면서 흩뿌려진 피는 참으로 기하학적이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핏자국 가운데에는 황금색의 총알이 하나 박혀 있네요. 저희 모두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이죠. 딱 한 명 빼고요. 아무튼 그렇기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개념입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이 작품을 만든 제이미 뉴에라는 총에 실제로 맞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별다른 생명에 지장 없이 살아났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그 공포를 자신을 죽이려 했던 9.16을 잡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저 9.16의 눈에 비춰지는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죠? 사실 이 작품은 미완성입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재료가 구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재료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작품의 완성품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아, 한 명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 남성분?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목은 물리학적 죽음의 불가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로 세로 2m, 높이 3m 되는 큰 직육면체의 통의 가운데 9.16을 넣어두고 특수한 약품으로 고정시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품을 섞어둔 액체로 고정되어 통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이 죽음에 관해서만 다뤘다면 이 작품은 삶과 죽음, 그 경계에 대해 다루려고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통 속에 있는 9.16을 보세요. 통 속에서 고정되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벌려져 있는 입, 절박한 눈, 발악하다 못해 뒤틀려진 손과 발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상태라면 이런 감정이 느껴질 것만 같네요. 추가로 통 속에 저 9.16는 삶과 죽음 그 가운데에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상태일까요? 혹은 죽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 있을까요? 그 의문은 물리학적 죽음의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을 통해 자유롭게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관람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관람하시고 저는 이만 여기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가 남긴 메모다.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여기를 벗어났을 거다.
다음 당직자인 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 같아 미안하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 그놈들이 우리 학교까지 넘어왔고 지금도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학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눈치 빠른 녀석들은 진작에 학교를 벗어났을 테고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같다. 이 글을 읽은 너도 자포자기하고 나처럼 학교를 떠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나 학교에 남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내가 학교의 구세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1. 웅대 미대를 찾아가라. 아무리 학교 상황에 무관심한 너라도 최소한의 소문을 들어봤을 거다. 지금은 불에 타서 쓰지 않는 건물이 있다고. 조만간 건물을 밀고 새 건물을 지어 올릴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믿지 마라. 그 건물 20년째 방치 중이다. 당직 시간 아니면 돌아다니는 거 금지되어 있으니 지금 장소 비우고 오른쪽 샛길로 빠져라. 향나무길 지나서 채플관 아래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사람 잘 안 다니는 정원 나오는데 거기서 반대쪽 출구 따라서 산 쪽으로 걸어보면 철조망이 있을 거다. 딱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가 음대 미대 향하는 곳이고 표지판 바로 있을 거다. 가다 보면 쓸데없이 공포심 주는 경고문들 많을 건데 다 무시해라. 음대 미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괜히 짐 빼지 말고. 2. 그들한테 사용 허락을 받아라.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싶을 거다. 들어봐. 밖에서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굳이 왜 학교를 지키려고 할까? 군이랑 합해봐서 많은 재학생들 강제로 총알바지로 만들면서까지 굳이 학생들을 여기 남기려는 이유가 뭘까? 이 학교 저주받았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종류의 저주인데 반대로 이 저주가 특정 장소를 지켜주기도 한다. 하나가 다들 모여있는 중앙도서관이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음대미대다. 문제는 음대미대가 변수들이 있다 보니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도서관에 집착하고 있다. 구세주 이야기했지?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변수를 잡고 음대미대를 제2의 은신처로 만들기. 여기라면 분명 안전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고생을 해야 한다. 음대미대 건물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 구름다리로 이어진 구조다. 상대적으로 쉬운 음대 먼저 가보는 게 좋다. 음대 문을 열면 찰랑거리는 벨소리가 들릴 거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냅다 무릎 꿇고 절 3번 올려라. 손은 하늘로 향하는 게 포인트다. 살짝만 소리 나도 거기 사는 존재들이 누가 들어왔다는 거 금방 인식하니까 무해하다는 인식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 복도에 액자들 걸려 있는데 눈알들 움직인다고 너무 놀라진 말고 복도 걷다 보면 간혹 말 걸어오는 액자들도 있을 거다.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비 맞춰주면 워낙 무료해하는 존재들이라 만족해할 거다. 분위기 좋아질 때쯤 여기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봐라. 진짜 이상한 이야기만 안 하면 별탈 없이 허락해 줄 거니까 제발 평범하게 행동해. 표정 뒤틀리거나 피투하면 무조건 다른 층으로 달아나. 이거는 처사술 영역이라서 내가 뭐라 말해주기 어렵다. 가보면 알 거임. 거울은 웬만하면 보지 말고 트라우마 생긴다. 3. 챙겨서 뛰어라. 기악과 찾아가라. 1층에 있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 과에 들어가면 낡은 악기들이 여러 대 놓여 있을 건데 무시하고 구석에 가면 초상화 하나 올려진 피아노 한 대 보일 거다. 뚜껑 열고 건반 몇 개 누르다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건반 위에 잠깐 누워봐라. 뭔가가 머리 쓰다듬는 느낌이 날 거다. 고개 들지 말고 누가 대신 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뒤돌아라. 그러면 뒤에서 꽤 근사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올 거다. 이니셜같이 끊어서 하나하나 건반 눌려줘야 연주 끝나니까 성급하게 돌아보지 말고 끝났다 싶으면 갑자기 비명소리 들리면서 뚜껑 떨어지는 소리 들릴 거니 또 놀라지 말고 정리되었다 싶어 돌아보면 건반들이 피로 젖어 있고 손가락들 몇 개 잘려서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다. 논리적으로 상황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자. 대단한 통찰 같은 건 여기서는 별 의미 없으니까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된다. 손가락들 챙겨서 3층 구름다리로 향해라. 열개 전부. 이 시점부터 머리 귀신들 날아다닐 건데 이악 물고 모른 척하길 바란다. 땅바닥 끼는 썩은 놈. 벽 통과하는 노이즈 잔뜩 낀 놈. 깜빡이는 놈 다 무시해. 다시 한번 말한다. 싹 다 무시해. 4. 파란쥐와 분홍 코끼리.
파란쥐는 앞발이 엄청 길어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고 눈알이 더듬이처럼 위에 달려있다. 분홍 코끼리는 직립 보행하고 뒤에 눈알로 덮인 날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쫄지 말라는 의도다. 너 보면 눈알들 시퍼렇게 움직이면서 관심 보일 건데 두라고 흥정 잘해야 표식 준다. 표식은 쉽게 말하면 마스터키. 이거 필요하냐고 물으면 필요하다고 즉각 반응해줘라. 안 하면 다음 사람은 파란 쥐, 분홍 코끼리, 빨간 인간 조합 보게 된다. 놀이 참여 조건으로 신체 걸려고 하면 손가락 하나씩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얘들이 제안하는 놀이 10번 안에 이겨야 한다. 수 틀리면 그냥 어딘가 일자로 뛰어들어라. 걔들한테 당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기면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식 뺏어서 구름다리 넘어가면 된다. 오, 신성물 3가지 기억하자. 기도하는 교황. 모지포를 뒤집어 쓴 성모 마리아 상. 손을 바닥에 두고 엎드린 순교자.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만지면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나머지 예술품들 자세히 보면 뭔가 익숙할 거다. 그래, 음대에서 봤던 걔네들이다. 이거 말해주는 이유는 알지? 관심 가지지 말라고. 위에 적힌 3가지가 우리 학교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저주들이다. 근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잊혀 있어서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거다. 홍고피나 알코올용 물티슈 찾아보면 있을 거니 그거 사용해서 정성껏 닦아줘라. 이번에서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절 3번 올려라. 손은 하늘로 향하는 게 포인트다. 절하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자. 너는 요령 같은 거 모를 거니 그냥 도와주세요 반복하는 게 좋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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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물들에서 광채가 비치면 성공한 거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 것들이 너 못 나가게 문 잠그고 난리 부릴 테니 이후로는 표식 이용해서 잘 탈출하면 된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인 공간이 되어 있을 거고 너는 학교의 구세주로 기억될 거다. 쉽지 않지? 나도 적고 나서 보니 머리 아파지는데 보고 있을 너는 어떨까 싶다. 비록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 학교를 떠나지만 나는 진심으로 남겨진 이들이 걱정된다. 부디 내가 한 방법들 새겨듣고 실행에 옮겨주게. 진심으로 부탁 한번 해볼게. 주신 의식을 행한 당일에는 절대로 해당 장소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찾아간 석조 건물 아래 파괴된 신성물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다. 얼마 전 면도기 구매한 사람인데요. 면도기를 구매하면 여분 면도날 16개를 추가로 동봉해 준다고 적혀 있는데 안 왔어요. 상품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 보내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였고 누락된 상품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도날이 왔는데 좀 이상해요. 전에 문의한 사람인데요. 보내주신 면도날이랑 제가 구매한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홈에 끼워 보려다 시간 낭비만 했네요. 날도 전동 면도기에 쓰는 것 치고는 너무 날카로워서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베었어요. 이상한 중금속을 쓰는지 제 피가 닿자 칼날 색깔도 빨갛게 변하고 하여튼 진짜 짜증나네요. 면도날 새로 보내주세요. 환불해 주시던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을 확인한 결과 다른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상품이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것임을 알지만 잘못 발송된 칼날을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위험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아래 주소로 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빨간 민들레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라는 메모를 반드시 포장해 동봉하여 주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사과의 의미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지불하신 금액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반드시 반송해 주십시오.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냐? 지들이 잘못 보낸 걸 나보고 반송해라 말아야. 게다가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메모를 쓰라 하지 않나? 7일 이내 보내라는 건 뭐냐? 너희가 상전이냐? 내가 7일 안에 안 보내면 어쩔 건데? 도서라도 할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진짜 최악이다. 기분게 더러워서 너희 거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하여튼 조소기업 새끼들 물건은 쓰는 게 아니야. 캬, 돼.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고 충분히 화가 나실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면도날만큼은 전부 반송하여 주십시오. 이미 버리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여 7일 이내 반송해 주십시오. 이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반송하여 주십시오. 난 책임 없으니 너희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파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차가 이미 수거해서 지금쯤 매립지에 있겠네요. 그렇게 귀한 물건이면 관리를 잘 하시던가요. 니네가 뭐라 씨부리던 이제 관심 없으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길 바라며 알립니다. 앞으로 한 달간 쇠붙이를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7일째가 되는 7월 15일에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7월 15일 하루 동안은 거울을 포함하여 남성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답변을 보시고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새끼들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면도하다가 얼굴 베인 걸로 응급실 실려가서 죽다 살아나서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니 저런 글 적혀있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개새끼들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7월 15일이 되기 전에 집이던 1인실이던 혼자만 있는 공간에 계셔야 합니다. 거울을 포함한 남성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병원이시라면 빨리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문 잠그고 집에 있으면 됩니까? 하루 동안 집에 있고 남자 얼굴 안 보면 되는 거 맞지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 본 건 아니고 밖이 어두워서 유리에 얼굴이 비쳤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비치긴 비쳤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거든요. 괜찮은 거지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커튼을 닫으세요. 확인하셨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빨간 민들레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꿈의 도구, 공상 제작기구 월털의 3차 베타 테스터로 선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편지와 함께 배달된 택배 속에 월터와 그 사용 설명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영업팀의 전화번호 역시 함께 동봉됩니다. 반드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사용해 주세요. 주의사항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뇌파 등록은 최초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월터는 당신의 뇌파를 등록합니다. 이는 보안을 위한 방침이며 따라서 최초 등록 이후 2번의 뇌파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2번째 사용 이후에도 뇌파 등록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월터 사용을 종료해 주십시오. 이후 재가동했을 때 뇌파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나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응하셨을 경우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래 주의사항에 적힌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200% 높아진다는 2차 베타 테스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월터의 모습을 잘 확인하세요. 월터는 농구공 크기의 구체입니다. 혹시라도 월터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또는 구체가 아닌 다른 형태, 특히 정육면체인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월터의 모양과 함께 혈액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조치를 약속드립니다. 월터는 하얀색입니다. 월터의 색이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이라면 아래 수칙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색은 총 4종류입니다. 파란색? 2단계에서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는 조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기존 배터리가 충분하더라도 교체해 주세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겁니다. 이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하셨다면 최소한 당일은 안전을 위해 월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빨간색? 즉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적색 탈출 상황임을 알려주신 다음 전화를 끊으시고 핸드폰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노래, 드라마, 알람, 그 어느 것이라도 3분 이상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창문이 없는 빈 방으로 핸드폰을 던져놓고 근처에 숨은 채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절대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핸드폰을 포함한 피해는 저희가 배상하겠습니다. 만약 창문이 없는 방이 없으시거나 상황상 접근이 불가능하실 경우 소리를 켠 휴대폰을 월터 바로 옆에 던져둔 후 집 밖으로 최대한 조용히 도주하십시오. 초록색? 저희에게 전화를 건 채로 고글을 착용하세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다가 그건 너야?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어떠한 질문이더라도 반드시 30초 안에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이 집에 들어가 조치를 끝낸 후 고글을 벗겨줄 때까지 계속하셔야 합니다. 불이행 시 안전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검정색? 즉시 저희에게 전화해 흑색 탈출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혈액형을 알려주십시오. 이후 통화를 끊지 마시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십시오. 어느 방향이든 최대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십시오. 5분의 시간 동안 최대한 멀리 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전화로 위치를 추적해 최대한 빠른 구출을 약속드립니다. 월터는 본체, 투명한 고글,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반지, 시계, 휴대폰이나 모자 등이 포장에 함께 동봉될 때가 있는데 해당 물건은 사용하지 마시고 즉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터와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월터가 깨어날 겁니다. 잘못된 상상은 30초 안에 수습해 주세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특성상 원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월터에는 30초의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번에서도 언급되지만 상상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상상을 하셨을 경우 그랬으면 어떨까는 물음을 덧붙여 현실화를 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해결책이므로 30초 안에 정신을 집중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질문 형식의 상상을 하지 마세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들더라도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월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터가 주도권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존재도 가져가려 하거든요. 월터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월터를 이용해 제작한 건 역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용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뭔가를 만드셨을 경우 저희에게 그 특징을 알려주십시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월터로 생명체를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은 생명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된 생명체는 특히 지적 생명체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당신에게서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신 후 생명체와 맞서 싸우십시오. 절대로 그 생명체가 월터를 차지해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이미 몇 번 있었던 일인걸요. 대처 불필요. 해결책 없음. 1차 베타 테스트 이후 삭제됨. 간혹 자신이 상상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이미지 등이 고글을 통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월터의 내부 알고리즘에서 가끔씩 저장된 이미지를 생각으로 밀어넣는 만큼 이 현상을 겪으면 1분 안에 월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간혹 고글이 벗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숴야 합니다. 만약 조치가 너무 늦어 고글을 통해 월터를 사용 중인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월터를 부수세요. 이 수칙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월터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당신의 가족이나 애인, 친구의 모습이라면
파손 행위는 더욱 신속해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걸어 무사한지 확인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것을 회수하겠습니다. 월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전원이 가동될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백색 탈출 상황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월터를 사용해서 5분 안에 월터의 인간 모습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들 무시하십시오. 5분 안에 조치에 성공하였다면 월터에게서 떨어진 채 직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든다 또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9번 절차처럼 월터를 부수십시오. 최대한 신속해야 합니다. 9번 절차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경우 당신에게 파손 책임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월터에게서 간혹 붉은색의 점성 높은 액체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월터의 기능 고장 현상으로 냉각수가 월터의 내부 장비를 침수시키면서 변색되어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함께 나타나는 비명소리 역시 센서 이상으로 인한 버그입니다. 이때 저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신 후 귀를 막으신 채 곧 시작될 2-2번 규칙의 상황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1부터 11번의 주의사항 이외의 문제 상황 발생 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혈액형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자율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도우러 갈 것을 약속드리며 당신이 입은 존재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입니다. 월터의 3차 베타 테스트 기간은 총 10일로 월터의 이미지, 사용 후기 등을 외부로 유출하시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3차 베타 테스트 기간이 종료된 후 필요한 개선점 등의 피드백 사항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미니 월터 인형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서현 크루즈 이용권도 드리니 적극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손님 여러분, 싱가포르까지 가는 알파항공 013편 곧 출발하겠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호 부기장과 함께 여러분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까지 모시고 갈 기장 이경욱입니다. 저희 알파항공 013편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많아 이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이륙 순서는 세 번째로 약 20분 후에 이륙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라.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비행기의 비상용 장비와 비상 탈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종의 이유로 직접 안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 헤드폰을 연결하여 직접 안전 안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처 듣지 못한 손님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내 방송. 먼저 이 방송을 청취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1988년 8월 9일 최초로 녹화되었습니다. 현재 듣고 계신 방송은 2017년 개정 제5차 녹화분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수칙을 숙지해 주십시오. 1. 비행과 함께할 승무원들은 약 15분 뒤 탑승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탑승 시 마주쳤던 승무원들과는 다릅니다. 탑승 시 마주쳤던 승무원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느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2. 가능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이를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2-1. 승무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승무원들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승무원 호출벨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2. 이륙 후 기류가 안정화되면 음료와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음료는 반드시 물을 요청하십시오. 커피나 녹차 혹은 주스가 선택지에 있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번 비행에서 기내식은 한 종류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이 2 이상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를 대어 거절하십시오. 2-3. 모종의 이유로 기내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무원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해도 안전한 유일한 식품은 물이며 다른 모든 종류의 서비스는 거절하십시오. 2-4.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승무원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승무원들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3. 이번 비행 중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표시등이 꺼지더라도 좌석 벨트를 해제하지 마십시오. 4. 이륙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비행기의 모든 비상구가 차례로 열릴 것입니다.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4-1. 높은 확률로 좌석 벨트 표시등이 해제될 것입니다. 좌석 벨트를 절대 해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4-2. 기내 감압을 위해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두십시오. 승무원들이 따로 지급하는 산소 마스크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마스크에서 어떤 가스가 공급되는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4-3. 비상구와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먼저 좌석 벨트를 단단히 착용하고 좌석 하방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좌석 벨트가 의자에서 길게 늘어날 것입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열려있는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때 문 밖을 보거나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허상이어야 합니다. 4-4. 승무원의 도움을 거부하십시오. 그들은 비상구를 닫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모든 과정에서 2-1을 기억하십시오. 4-5. 비상구를 완전히 닫는 데 성공하더라도 문고리를 계속 잡고 있으십시오. 문이 2번째로 열렸을 때 무사귀환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다시 한번 착륙 전까지 모든 비상구가 닫혀 있어야만 함을 명심하십시오. 5.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착륙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5-1.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좌석 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의 것 이외의 구명복을 사용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건네주는 구명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2. 구명복을 몸에 맞게 착용한 뒤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면 부풀어집니다. 붉은색 손잡이 대신 푸른색 손잡이가 있는 구명복을 착용한 경우 승무원에게 구명복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5-3. 구명복이 충분히 부풀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구명복만이 부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4. 비상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이때는 복도 바닥의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5번, 6번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등은 전부 무시하십시오. 5-5. 구명정은 총 14정이 펼쳐지며 그중 8척에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본 적 없는 승객들이 타 있거나 승무원이 탑승해 있는 구명정을 피하십시오.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6. 연료가 충분하다면 비행기는 육지에 착륙할 것입니다.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6-1. 양옆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6-2. 승무원의 얼굴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착륙 후 모든 승무원이 사라질 것이며 승무원의 얼굴을 외워놓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6-3. 착륙한 후에도 비상구가 열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붙잡고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한 후
훈련된 인력이 구출을 위해 투입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좌석 벨트를 해제해 준다면 당신은 구출된 것입니다. 6-4 육지에서 비상구문을 여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상 혹은 낙사 2. 하나 이상의 신체 부위의 절단 3. 급격한 기온변화 4. 부활 5. 고도 6,700m 상공으로의 기환 6. 상세불명의 정신이상 7. 좌석 앞 주머니 속의 안내서는 가짜입니다. 안내서에 그려진 평면도만 참고하시고 해당 방송을 반복해서 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